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대 편집장과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2부 계속됩니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의 정신이 팔린 사이에 대격변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중국, 러시아 동맹과 또 미일 동맹 해서 이건 뭐 한판 붙자는 얘기인지 요즘 나라 안팎의 정세가 외부 환경이 매우 엄혹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미국이 그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집요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 기자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박병수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까? 예, 박병수입니다. 네,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라고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던데. 예. 오늘 국민 TV 청취자들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자, 박 기자님. 예. 최근에 미국 의회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런 뉴스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정확하게는 결의안은 아니고요. 네. 국방수권법이라고 2015년 국방수권법이라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이. 네. 22일 날 통과시켰는데요. 거기에 네. 보면 이제 미국 국방장관에게 이제 한미일 3국 미사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서 네. 이를 법안이 성립된 이후에 이제 6개월 이내에 네. 보고해라. 아하. 이렇게 내용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군사 정보 공유 확대, 시스템 통합, 연합훈련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협력이 가능한 분야 이런 것들을 평가하라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주무르는 데다 보니까 네. 그런 요구를 국방부가 무시할 수 없을 테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의회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적극 검토하라 이런 뜻으로 보여요. 예. 적극 참여하도록 하게 해라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네.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은 의회가 우리나라보단 세죠. 그렇게 봐야죠. 여러 가지 예. 보면 그쪽은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전통적으로 의회의 힘이 상당히 막강했고요.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오비락 같은 게 사실 이 결의안 아니라도 최근에 미국은 한국 보고 자꾸 MD에 들어와라,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자, 한미일이 같이 정보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아주 집요하게 얘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보면 집요하다고 일관되다고 해야 될까요? 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압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느낌이에요. 느낌은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그런 말들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특히 올해 이제 작년이 아니고 지난 3월 25일인가요? 그때 이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양국 사이에 외교, 군사협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를 결속을 좀 촉구하면서요. 또 네. 그 협력의 핵심이 이제 거기에는 MD 체제, 그다음에 네. 합동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 안보 군사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압력을 행사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또 이번에 4월 25일이죠. 예.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거기서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런 정보 공유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얘기가 아니고 한미 관계 현안 공동 설명서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거기에 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미가 협의했다라는 뜻이고 합의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면서 이 MD 참여 또 한미일 정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지금 한국 쪽에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입만 열면 MB 타령이고 또 예. 그 정보 양해각서 맺어서 그냥 한미일이 아주 군사 동맹으로 예, 똘똘 뭉치자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예, 아니 그 참 그걸 뭘 그렇게 그 한 번 듣기도 지겨운데 벌써 2번, 3번 거기다 미국 의회까지 나서가지고 예. 이거 뭐 MD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압박을 자꾸 가하는 의도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중국 견제인가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네.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뭐 일본 주의를 보면 일본은 지금 중국하고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센카쿠를 둘러싸고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그 대응으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네. 사실 그런 일본의 움직임의 편승 또는 이제 동조 또는 부추기 있는 게 미국이고요. 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중국이 당연히 지금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군사 안보적으로도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닐까. 그 중에 이제 중국의 미사일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MD로 그걸 좀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도 좀 한 숟가락 얹어라 같이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거기 그럼 다 합류했을 때 국가 이익이 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 압박을 그냥 입만 열면은 벌써 3월 이후에만 이런 압박이 연거푸 가해졌다면 우리 정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그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죠. MD에는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네. 대신 독자적으로 KAMD라고 이제 부릅니다. KAMD를 구축을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죠. 그렇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서 그거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대해서도 그거는 미국 국내 정치이기 때문에 네. 또 그게 미국 정부의 지금 입장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그런 국방수권법에 기속될 일은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네. 정부의 설명을 믿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 MD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면은 이 얘기를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미 국방부나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린 미국 MD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할 걸 가지고 이게 미국 말하고 한국 말이 많이 다르네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미국은 이미 한국이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뉘앙스도 그런 분위기가 많죠. 이게 사실은 정부는 사실은 참 상당히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사이드 연구소의 전문가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좀 노골적이고요. 네. 훨씬 더 압박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쪽하고 그 이외의 다른 비정부 분야에 서로 이렇게 연합작전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좀 집요하게 좀 우리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쓰신 기사를 보니까 이제 5월 말에 그 샹그릴라 안보대화 이게 싱가포르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인데 이걸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번 샹그릴라 대회에서는 이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MD 체제와 관련해서는. 네. 근데 이제 저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게 이제 정보 공유. 네. 3국 간 정보 공유
네. 그 부분이 이제 요번 샹그릴라 대회에 세3국의 국방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삼국 간 정보 공유라는 게 MD 체제를 위한 어떤 포석이다. 네.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도 이 MD와도 이 샹그릴라 안보대화를 보는 하나의 또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조금, 일단 삼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도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이 끼어든 정보 공유에 대한 국민 정서, 반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우리가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큰 줄기는 중요성 정보 공유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절차, 순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어정쩡한 건데 이렇게 어떤 어정쩡한 태도로 샹그릴라 회의로 달려가는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 이분 곧 나간다는 소문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안보 진용이 다 개편이 되니까 그런데 마치 그렇게 어떤 싱가포르로 달려가는 폼을 보면은 우리 애가 오락실 가려고 동전을 막 찾아. 그래가지고 동전을 짓고 오락실로 막 달려가. 그래서 제가 쫓아가 잡아요. 너 오락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동전만 들고 오락실로 뛰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락실 들어간 걸 또 잡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난 오락실에 가서 오락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과자 사 먹으러 간 건데 이렇게 발뺌하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동전 주머니에 블루키 넣어서 동네 오락실로 쫓아가면 뻔한 거 아닙니까? 난 좀 그렇게 보는데. 그런 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과 사실 정부 MD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설명은 어쨌건 잘 아시겠지만 미국 MD와 다르지만 네. 별개로 구축한다. 다만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나토의 동맹국들 간에 이제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군사적으로. 네. 물론 이제 군사가 아니고 원래 쓸 때는 산업용으로 많이 썼는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쪽에서 많이 썼는데, 거기에 도입돼서 썼는데, 대충 내용이 이제 결국은 서로 정보 교환이나 원활하게 되고, 시스템 교환이 원활하게 돼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네. 이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다라는 거는 장차에 서로 간에 그러니까 호환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차에는 약간의 이 기기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내지는 사용 변경 이런 것들을 거치면 쉽게 미국의 MD와 잘 연동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만약 정세 변화라든가, 정권 담당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준비가 이미 돼 가는 거 아닌가, 적어도. 네. 그런 판단은 사실은 좀 부정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님 방송 처음 나오신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네. 자주 좀 뵈시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정옥식 대표도 아주 재밌게 듣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청취자들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박병수 한겨레 국방부 취재기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좀 몇 가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복잡하죠, 사실. 네네. 근데 복잡한 거일수록 이 복잡함의 궁극은 단순함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험보시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였죠. 네. 그분이 그런 말도 하셨구나. 그래서 아이폰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복잡한 작동 원리가 있는 거죠. 야, 단순함의 미학이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의 해명 두 가지만 제가 지목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한미일 3자 정보 공유 협정 혹은 양해각서는 MD와 무관하다. 별개다. 네. 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왜냐? 이거를 하자고 하는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이 같이 MD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하는 미국과 일본은 MD가 목적인데 한국은 MD와 무관하다. 이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네. 1차적으로 이 3자 정보 공유가 목표하고 있는 타겟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쐈을 때 네. 이걸 탐지하고 추적한 정보를 3자가 공유하자. 네.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지삼이 있습니다. 스파이 레이더가 장착된 이지삼이 있으니까 네. 한국이 가장 먼저 지리적으로 그걸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를 포착한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한테도 주자. 예. 이게 바로 3자 공유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그 MD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상대방에 쐈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정확히 포착하느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공유 협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MD가 아니라면 도대체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박병수 기자님께서도 이제 그 국방부의 설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방부의 논리는 그겁니다. 아니 북한이나 어떤 나라가 미국 본토를 향해서 쐈을 때 그건 대한민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북극을 지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에서 북극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잡을 그런 유격 미사일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 MD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멋지게 반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미국 이제 펜타곤 국방부의 고위 관료 였던, 그러니까 2012년 9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캐슬린 힉스라고 하는 이제 전략 담당 차관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이 꼭 요격 미사일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더라도 레이더 정보만 제공해도 큰 기여가 된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본토로 가는 미국의 지금 1차적인 관심사는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 요격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본 본토, 오키나와, 괌, 더 나아가서 하와이 이런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관련해서 한국이 이 정보를 일본, 미국한테 제공함으로써 3자 같이 MD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3자 정보 공유협정은 바로 그걸 의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의 설명은 그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층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정도밖에 없다. 이제 그걸 팩3로 업그레이드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높이 날아가는 멀리 날아가는 건 최소한 SM3 정도는 이제 1.3에 장착되는 스탠다드 미사일. 네. 고고도로 날아가서 네. 예, 거기서 날아가는 어떤 네. 중간 궤도에 있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SM3가 없고 도입 계획도 없기 때문에 미국 MD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한테는 SM3는 없지만 네. 스파이 레이더가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이 원하는 건 한국 이지스함이 갖고 있는 스파이 레이더로 탐지하고 추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네. 예. MD의 가장 핵심인, 가장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까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능동적 억제의 4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첫 번째가 표적 획득이지 않습니까? 표적 획득. 예. 예. 표적 획득하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한국 레이더를 한미일 3자가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자 정보 공유협정이 겨냥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보, 첨단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당연히 군사 기술을 공유하게 돼 있고. 그렇죠. 이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것처럼 동맹으로 묶이는 끈끈한 접착제가 없습니다. 네. 예, 이거는 어떤 굉장히 스마트 파워를 넘어 스티키 파워, 끈적끈적한 파워예요. 네. 이거는 국가와 국가의 군사 전략을 융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나온 미 의회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랬냐면 한미일 3자 정보 공유 협정은 혹은 양해각서는 네. 한미일 3자 MD로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이고 그리고 한미일 3자 MD는 3자가 군사 동맹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지 이 의회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2일 날 미 하원에서 이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 한미일 3자 MD를 같이 추진하고 그 내용을 6개월 이후에 보고해라. 국방장관한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 펜타곤은 미국 의회로부터 압력을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펜타곤도 같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의회와 펜타곤의 공조 체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제 의회, 펜타곤, 백악관 이 세 개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멤버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내정자라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 마크 리퍼트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미 하원 군사 전문위원을 지냈고 네. 그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관련된 부분이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펜타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주한미국 대사로 올 예정이라는 거죠. 예. 왜 오냐는 거예요. 예. 그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MD 얘기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MD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은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 종합적인 그 어떤 분석이랄까. 네. 이런 점에서 무언가 우리가 좀 잘 정리된 걸 하나 좀 보아야 되겠는데 네, 이게 네. 좀 비교적 적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지만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은 MD는 단순히 군사 기술상의 변화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국제 정치 군사적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아까 이제 센카쿠 열도 다오했다고 얘기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 영토 분쟁으로 예를 들어서 한판 붙었다. 네.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 가장 중대한 변수는 여기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중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죠. 예. 그럼 미국이 개입할 경우엔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억제가 통해야 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텐데 예. 미국이 중국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MD를 구축하게 됐다. 예. 그러면 중국의 위협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MD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그런 무기 체계라고 냉전 시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고 네. 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아주 중대한 원인도 결국 미국이 MD라는 방패를 앞세워서 나토의 동진 정책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러시아의 불만이 냉전 종식 이후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게 이제 폭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MD를 21세기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 또 러시아 이런 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네. 그럼 이런 대한민국 코에 MD가 실릴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이 이 제대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네. MD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이 과도한 적재 화물이 실릴 경우에 과연 한국이 제대로 된 그 보건력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 전략상으로 또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세월호 참사를 틈타서 아주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과 베트남 간에 아주 정면 충돌이 있었어요. 베트남 선박이 침몰하고 원유 시출을 하면서 지금 이 동아시아가 갑자기 이제 충돌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면에 무언가 전략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바로 이 MD 문제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큰 싸움에 연루될지도 모른다는 우리 국가적 불안감, 국가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어느새 2부도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항상 헤어질 때는 아쉽습니다. 네. 오늘 진짜 암호는 이것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네. 뭐 그전에 다음 주 공지 말씀은 다음 주는 저희 진짜 한번 쉽니다. 네네. 그 지방선거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국민TV에서 지방선거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고요. 또 국민TV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 방송 또 많이 청취해 주시고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